위례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아파트. 그 앞에 서 있는 30대 후반 김민희님은 떨어진 집값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3억 가던 아파트 값이 10억대로 떨어지는 게 말이 돼? 위례는 서울이랑 가까워서 무조건 오른다고 했는데 지난 상승장 전세 끼고 갭투자로 위례 아파트를 사뒀는데 최근 정부에서 앞으로 갭투자를 금지하고 전세 대출도 막는다고 해서 크게 절망 중입니다. 민희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1년 김민희님 부부는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세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지냈죠. 하지만 문제는 주변 지인들이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민희님은 맘카페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불과 2년 전에 매수했는데 그때 사길 진짜 잘했어요. 그 사이 3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당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왔죠.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가 곧 강화된다며 서두르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주변 지인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집을 못 살 거라며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민희님은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우리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대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민희님은 집에서 가까운 성남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례나 분당은 송파구 집값의 반값인데 앞으로 많은 호재가 있어서 지금이 기회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 타이밍에 마침 민희님의 직장 동료인 소연님이 위례 신도시에 투자해서 벌써 1억 이상 벌었다고 자랑을 했죠. 민희님은 투자해서 돈을 번 동료 얘기와 유튜브 영상들을 보여주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이러다 진짜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며 집을 사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셋집 대신 월세집에 살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례집을 사두면 오를 게 보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그중 한 부동산에서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을 소개해줬습니다. 중개사는 부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은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13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2013년식 아파트 22평.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다가 입지도 좋았고 송파 IC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또 집 내부도 손볼 필요 없이 아주 깔끔했죠. 이 집은 전세 수요가 계속 받쳐줄 겁니다. 갭으로 투자하기 최고 좋은 매물이죠. 부부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정리하고 전세금과 모았던 돈을 합쳐 현금 2억 7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부모님께 받은 돈 3천만 원까지 총 3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는 위례 신도시의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매매가는 11억, 전세는 7억 5천만 원으로 갭 3억 5천만 원이었죠. 위례 신도시의 11억짜리 집을 3억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게 갭투자의 매력 아니냐며 부부는 행복 회로를 돌렸습니다. 집을 산 지 1년 뒤 부부가 계약한 위례의 아파트가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번 셈이었죠. 못해도 14억 15억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며 그때 팔고 더 좋은 집을 사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에는 각종 모임 자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부부는 위례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쪽 부동산에 가봤거든. 요즘 거기 장난 아니던데? 22평을 11억에 산 거면 대박이야. 13억 불러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부부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14억 이상도 간다던데 두고 보면 알겠지. 상승장은 그들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미 시세 차익을 본 것처럼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명품 쇼핑에 고급 호텔에서의 호캉스까지. 인스타에서 보이는 잘나가는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매달 카드값이 늘어가면서 조금은 부담이 됐지만 이미 투자해놓은 아파트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스테이크와 오마카세 등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들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위례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치솟았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고 거래는 뚝 끊겼죠.
실거래가는 8억, 급기야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1억에 산 집이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였죠. 23년 중순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 3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전세호가는 5억 5천만 원으로 기존 전세금 7억 5천만 원보다 2억이나 낮았어요. 2억의 갭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고 부모님들께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고 3금융권 대출에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겨우겨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대출 이자 때문에 생활비도 아껴가며 버텼습니다. 2025년 5월 해당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5천만 원 손해 중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참았다가 지금 사도 됐는데 우리 지금까지 낸 대출 이자만 합쳐도 얼마야. 그래도 곧 본전이니까 좀만 더 기다리자. 최근 해당 아파트에는 11억, 12억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많이 회복한 상태죠. 시세가 오른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호가 시세보다는 낮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자 사례는 고점의 위례 아파트를 갭 투자했던 부부의 실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 말고 성남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 이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분들에게 주목받으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수억 넘게 하락했고 영끌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례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1타입 기준으로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7억 초반하던 아파트가 2021년에는 12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10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2억가량 하락했는데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분당과 위례는 무조건 오르는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상승기 시절 높은 기대와 달리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개통 지연과 의료 복합 타운 무산, 재건축 사업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은 꺾였으며 분당과 위례 신도시 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 호반 서밋 에비뉴 아파트는 21년 7월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2년 말에 4억 7천만 원 하락하여 1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지인 위례자이 아파트의 경우 21년 4월 18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3년 5월 15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하락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들은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강남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하감동 세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례 지역은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호재들의 지연과 무산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와 더불어 성남시 분당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을 기대하며 투자했지만 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 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500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6층 매물이 9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무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과 최근 9억 5,3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위례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위례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 5614동 10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10층 매물이 최근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3억 8천만 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8호선 산성역도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7층,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더 층수가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거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부동산은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위례, 분당을 새로운 투자처로 선택했으나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락과 함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위례와 분당은 오르긴커녕 떨어진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었고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 부동산 시장은 개발 지연, 사업 무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진행과 원만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남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40대 가장 윤재석 씨는 떨어진 집값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마피 1억 넘게 떨어지며 엄청난 손해 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돼? 송도는 무조건 오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건 신축 아파트잖아. 최근 들려오는 부동산 규제 소식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보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갭투자 금지 등 재석 씨처럼 신축 아파트에 영끌했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면서 잔금을 치르는 것도 어려워졌는데요. 대체 재석 씨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22년 초 인천 송도의 한 전셋집. 40대 부부인 윤재석 김지연님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엄청 크지 않았지만 맞벌이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12년 차인 두 사람은 송도에서의 삶이 매우 만족스러웠죠. 재석 씨는 송도에 위치한 중견기업에 다녔고 지연 씨는 송도 중심 상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가까운 거리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공원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 스며들었죠. 오피스텔은 편리했지만 좁은 공간과 전세 계약의 불안정함은 그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이 말은 부부가 자주 하는 대화 주제였습니다. 서울은 이미 불가능한 가격.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은 송도의 바닷가 바로 근처였습니다. 오션뷰 신축이 들어서고 인프라도 엄청 좋아진다던데.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당시 송도는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고 송도의 삶이 만족스러웠던 부부는 기대에 가득 찼죠. 투자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를 뒤지며 온갖 정보를 모았습니다. 당시 송도는 호재가 너무 많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송도 6809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0년, 2021년 송도의 분양권 시장은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그들에겐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품은 입지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송도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전용 84타입 아파트가 13억을 돌파했고 50평 펜트하우스는 21억을 기록했죠. 서울의 폭등과 대출 제한으로 투자자들이 송도로 몰려들었고 재석 씨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기회야. 송도 아파트 값이 이렇게 뛴 적 없었어. 재석 씨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지연 씨도 동의했죠. 당첨만 되면 3억은 기본으로 벌고 들어가는 거야. 입주 때 전세 줬다가 몇 년 뒤에 팔면 금방 10억 자산가가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송도 6809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교육 인프라 그리고 국제도시의 미래 가치를 믿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했죠. 긴장 속에 발표된 청약 결과 운 좋게 당첨되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경쟁률 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는 8억 8,400만 원. 계약금 20%를 내고 분양가의 60%는 중도금 대출을 이용했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내 집을 갖는 거야. 부부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송도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꿈이 곧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이어질 걸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송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다시 강남과 마용성 그리고 수도권 핵심지로 옮겨갔습니다. 송도는 점차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게다가 송도는 입주 물량 폭탄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609와 809의 신축 공급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도 1에서 409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죠. 재석 씨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5년 초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를 시작한 인근 단지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고 있었던 거죠.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심지어 8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는 부동산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송도 투자자들의 불안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입주 때 맞춰서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전세 시세도 생각보다 낮네요. 잔금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재석 씨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래도 송도잖아. 인프라도 점점 좋아질 거야.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지연 씨도 동의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송도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와 황량한 주변 환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여기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가 잘못 투자한 건 아니겠지? 지연 씨는 차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죠. 2025년 초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재석 씨 부부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분양받은 84타입 아파트의 분양권은 이제 마피 1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분양가 8억 8,400만 원 대비 최소 1억 손실. 전세를 끼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송도 6809의 전세 시세는 3억 중반대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3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준다고 해도 옵션 비용과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4억 정도의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계속 가져가면 언제 팔 수 있을까? 부부는 밤마다 손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 호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송도의 교육 인프라와 국제도시로서의 잠재력, 버틸 이유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실거주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재석 씨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에는 좌절과 후회의 글만 가득했죠. 위약금 내고 계약 포기할까 봐요. 입주해도 전세 안 나가요. 빈집으로 두고 이자만 내는 중입니다. 결국 부부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송도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송도 1에서 409는 여전히 핵심 입지로 평가받지만 6809는 인프라 부족과 입주 물량 과다로 현재 하락폭이 심각합니다. 기다리면 오를 테지만 그 시기가 빨리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마피 1억의 광고에도 문의도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뼈아팠죠. 재석 씨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송도 6809의 미래를 믿고 버티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하거나 두 가지 모두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카페 장사가 잘 안되면서 월세를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2025년 5월 재석 씨 부부는 결국 마피의 분양권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남들을 따라 뛰어든 투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죠.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해. 현재 그들이 분양 계약한 아파트는 마피 1억 4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인천 송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송도는 저금리 시절 신도시 인프라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더샵퍼스트월드는 송도의 핵심 입지인 센트럴파크에 자리 잡은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타입이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7억 원 수준으로 약 40% 하락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경우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만 가구가 입주했으며 2024년 3만 4천 가구, 2025년 2만 4천 가구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른바 물량 폭탄으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이는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GTX 노선은 송도의 주요 교통 호재로 꼽혔습니다. 송도를 서울과 빠르게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GTX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공사 지연과 함께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송도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였습니다. 서울의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송도로 몰리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자금이 다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반등세를 보이자 송도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7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9억 2,500만 원 대비 1억 4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 아이원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5년 3월 6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5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2021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약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송도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 10억에서 13억대를 기록했던 국민평형이 2022년 이후 급락하며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송도의 아파트 매물은 2024년 대비 약 25% 증가하며 매물 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전세가율은 2021년 7, 80%에서 2025년 5, 60%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신규 입주 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가 속출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1에서 409, 즉 센트럴파크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거나 소폭 반등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은 2024년 7월 9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1억으로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반면 609, 809 등 신규 개발 지역은 과도한 공급과 교통 인프라 미비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송도는 여전히 개발 중인 도시로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같이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과도한 공급입니다.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더 심하겠죠.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 온 분들도 많고 송도 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일대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여파가 송도까지 번져 곧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서울은 일부 반등이 일어난 반면 송도는 여전히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도는 한때 바다가 보이는 신도시, 국제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지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서울 규제 완화로 그 하락폭도 엄청났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서울시장의 반등이 송도로 확산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송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송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 금리, 공급과 수요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송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연봉은 제가 더 높은데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덜컥 매수해버렸죠. 근데 그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네요. 2020년, 2021년 여주와 양평 등 남한강변 주변 신축 아파트들은 분양가에서 2배 넘게 오르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투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지역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2021년 박현아님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분양권이나 아파트 갭 투자로 큰돈을 번 사례들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얼마 안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대박이야. 그때 나 따라서 사라니까 왜 안 샀어? 지금이라도 사, 안 늦었어.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당시 34세였던 박현아님은 이천 하이닉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반도체 사업장에서 교대 근무로 채워진 고단한 일상의 연속이었죠. 현장을 돌보는 엔지니어로서 책임감과 체력적 부담 속에서도 그녀는 꾸준히 시드머니를 모았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뒤지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저는 제자리인데 친구들은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연봉은 제가 더 높은데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자산이 돈을 벌어다주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부동산 투자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 정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그녀의 재정 능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청약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그녀에게는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조망 아파트, 단돈 1억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역세권, 신축 아파트,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온라인의 뜨거운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주 남한강변에 위치한 2020년식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수변공원과 강조망이 펼쳐지는 아파트로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는 이례적인 관심을 끌었죠. 그녀는 처음엔 여주가 경기도 어디쯤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유튜버들과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전망에 점점 빠져들었죠. 솔직히 여주가 어딘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경강선을 타면 판교와도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했죠. 남한강 조망에 일군 브랜드 아파트라면 실거주하려는 사람도 많을 거라 믿었어요. 야간 근무 후 새벽 방진복을 벗고 나와서 휴게실 안쪽에 앉아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그녀는 점점 투자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 주 주말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죠. 남한강 뷰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앞 수변 공원을 걸으며 강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의 외관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4억 6,300만 원. 전세 3억 5천만 원에 입주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1억 1,3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과 보증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월세집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시도하는 모험이었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요즘 갭 투자는 다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부동산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릴 거야. 계약 후 2달 뒤 잔금을 해결하러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려요. 벌써 1,500만 원 올랐어요. 같은 조건의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거죠. 1억 1,300만 원을 넣고 2달 만에 1,500만 원을 벌었네. 수익률 10%가 넘잖아. 대박이다.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죠. 다들 너무 축하해줬고 그녀의 공과대학 동기인 하늘님에게도 여주 부동산을 소개해줬습니다. 너도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해. 금방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현아님은 레버리지 투자의 고수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는 각종 호재로 들썩였습니다. 여주는 경기도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 경강선 호재에 강변 프리미엄까지 무조건 오른다. 신축 아파트는 하락할 일이 없다. 현아님도 이 말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폭등 뉴스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상승장은 그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주말마다 쇼핑을 하러 다녔죠. 집값은 실현되지 않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상승장의 열기는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잠시 불안했지만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녀는 쉬는 날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녀의 재정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졌고 전세 수요는 급감했죠. 수도권 외곽으로 몰렸던 투자 수요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여주의 아파트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님이 4억 6,300만 원에 매수했던 같은 타입의 물건이 3억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심지어 최저가는 2억 9,9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축이고 강조망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급한 마음에 여러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냉정했습니다. 여주는 지금 매수세가 없어요. 그나마 신축이라 그 정도인 거예요. 전세도 요즘 너무 떨어졌어요. 그녀는 매일 밤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손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후회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고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금액에라도 전세를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돌려줄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갖고 있던 차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아님은 처음으로 이 투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에 현장에서의 교대 근무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3교대로 돌아가는 힘든 근무 후에도 집에 와서 시세만 확인하며 잠들어요. 이게 무슨 삶인가 싶어요.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현장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더 나은 삶을 꿈꿨던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렇게 버틴 지 2년째.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에 방문했습니다. 최근 10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아직도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최저가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사례는 현아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당시 여주와 양평 등 남한강변 주변 부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지역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감 목적으로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양평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우선 5억 9,2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상승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주 KCC 스위첸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 매물이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이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가깝습니다. 또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상승장에서 거래 현황을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B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휴먼빌 아틀리에입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얼마 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5,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2동 6층 매물이 분양가에서 5,500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3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로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300만 원에서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평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소진됐고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 5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양평과 여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적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양평과 여주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다시 시작되면서 송파구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 대비 수억 이상 하락한 곳도 있고 거래도 뚝 끊겼는데요. 고점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부동산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2021년 서울의 오피스텔에 살던 37세 최지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고된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침대 위에서 유튜브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신고가 기록, 끝없이 오르는 가락동과 문정동, 송파구 멈출 줄 모르는 고공행진,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와 항공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우 씨와 같은 연차의 민영 씨는 1년 전 매수한 송파구 아파트가 벌써 3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민영 씨의 말에 지우 씨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월세 120만 원 오피스텔에 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30대 중반의 지우 씨가 모은 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금 1억 9천만 원, 주식 6천만 원,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 원. 승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강남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지우 씨는 점점 더 강렬한 투자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송파구 구축 급매, 문정 대단지 매물, 대출 잘 받는 방법.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우 씨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매물을 실제로 보려고 찾아갔던 거죠. 인근에서 유일하게 15평 매물이 있었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송파에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8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집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주인분이 얼마 전에 인테리어 하신 거라서 손볼 곳도 없어요. 바로 들어와서 사시면 됩니다. 지우 씨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매매가 7억에 문정동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가 2% 초반으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마치고 나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우 씨는 먼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에게 계약 사실을 알렸고 곧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지우야, 드디어 강남 3구 입성.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에 합류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 씨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번에 5천만 원 상승. 지우 씨는 비행 대기 중에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월급 외에 자산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우 씨를 부동산 콘텐츠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울 송파 대출 당겨서라도 사라.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끝없이 추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상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지우 씨는 그런 영상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경매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청약?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난 이미 서울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녀는 이제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인생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그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최고야.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지우 씨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우 씨의 변동금리는 4.6%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했지만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영끌은 진짜 위험하다던데. 너네 괜찮아? 지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곧 내리겠지. 강남은 안 떨어져.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글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또 호객 노노와 지역 카페에서도 상승론에 대한 내용만 봤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불안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면 매일같이 부동산 하락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3년 초 현장 분위기가 궁금했던 지우 씨는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곧 오를 거예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금매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15평 금매 5억. 7억에 샀던 아파트가 5억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었죠. 오를 거라고 믿음을 갖고 버티던 지우 씨는 몇 달 뒤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요즘 저 아파트 얼마나 하나요? 혼자 살 거라서 15평 정도면 충분해요.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금매로 나온 매물이 하나 있긴 한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1층 매물이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앞이 캄캄했죠. 집으로 돈 벌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감옥 같아요. 그녀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필라테스 대신 집 앞 산책로, 배달 대신 집밥. 하지만 월급은 이자 납부일마다 증발했고 카드 할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강남권 금매가 소진되며 빠르게 시세를 회복했고 송파구 시장도 급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소형 평형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지우 씨의 아파트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손실은 1억 8천만 원. 시세는 언젠가 오를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지우 씨는 여전히 부동산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갭 투자와 같이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기회지만 상승기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또 호가 시세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도 실제 매수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남 3구라는 입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정고점을 넘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지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지금부터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향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 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 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를 6억까지 제한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현금 6천만 원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그게 진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집을 사면서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모자란 돈을 대신 내는 거야. 이게 바로 부동산 갭 투자야. 이 방법은 절대 실패 없어. 지난 상승장, 민재 씨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친한 선배에게 고급 정보를 얻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정부와 양주는 전세와 매매 금액의 차이가 적어서 갭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홍보했고 이런 이야기에 휩쓸려 많은 투자자들이 전세 끼고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때 갭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민재 씨네 부부.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서울에 내 집 마련이란 꿈 같은 얘기였죠. 당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월급을 모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주변과 비교할 때 생기죠. 상승장일 때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사례가 많은데요. 이 부부의 상황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 미나 씨의 직장 동료가 회사 점심시간에 부동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당첨되는 순간 수억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너무 부러웠죠. 특히 그 동료와 나이가 같던 미나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는 10억을 훌쩍 넘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은 번번이 낙첨되면서 좌절감만 커져갔어요. 동시에 다가오는 전세 계약 만료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와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은 매달 치솟았고 4년 전 계약했던 금액은 이제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 사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 전세도 계속 오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수도권 마지막 기회 소액 투자 아파트라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금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광교나 동탄은 돈이 모자라지만 양주나 의정부에서는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부부에겐 마치 신이 내린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저 정도 투자 금액이면 우리도 집을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2021년 양주 옥정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몇 달 사이 수천만 원씩 급등했죠. 당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주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는 매일같이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컨텐츠로 넘쳐났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도시 인프라, 7호선 개통, 인구 증가 같은 호재는 양주를 경기 북부에 떠오르는 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며 잠들었습니다. 당시 옥정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매수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요즘 옥정 신도시가 핫하다던데 거긴 아직 싸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갭 투자가 유행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적은 그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투자처였죠. 그렇게 부부는 전세 끼고 갭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2021년 10월 부부는 양주 옥정 신도시의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4평을 매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즉 실투입 자금은 약 6천만 원. 이 정도면 부부가 여지껏 모은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중개사는 부부를 보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은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6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또 집 내부도 손볼 필요 없이 아주 깔끔했죠. 이 집은 전세 수요가 계속 받쳐줄 겁니다. 갭으로 투자하기 최고 좋은 매물이죠. 단지는 깔끔했고 근처에 호수공원과 중심 상가가 있어 쾌적한 분위기를 자랑했어요. 무엇보다 7호선 연장이라는 교통호재가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까지 지하철로 갈 수 있다니 이건 진짜 기회야. 부부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계약 후 2주 만에 전세입자도 구해졌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첫 집을 산 기쁨에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우리도 이제 부동산 투자자야. 라며 웃었어요. 계약 후 2달 만에 옥정 아파트 시세가 5억으로 오르면서 부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투자한 6천만 원만큼 올라서 벌써 수익률 100%야 라며 기뻐했죠.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매력 아니냐며 부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부동산 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참에 하나 더 사는 건 어때? 그래야 빨리 건물주 되지. 매주 주말 부동산에 들러서 좋은 매물이 없나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갭 투자만큼 좋은 투자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로 분양권 투자인데요. 분양권 투자는 계약금의 프리미엄만 있으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아주 적합했어요. 곧바로 인근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3,500만 원을 주고 매수했어요. 이 두 번째 매수는 부부의 부채 규모를 급격히 키웠습니다. 갭 투자했던 집의 전세금과 분양권 중도금 대출. 하지만 부부는 이미 6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생각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부부는 두 채의 신축 아파트를 소유한 젊은 투자 고수로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너희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에 부부는 뿌듯함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했던 자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세 가격이 2, 3천만 원씩 떨어졌고 전세입자가 재계약 대신 더 저렴한 집으로 이동하려 했죠. 특히 분양권은 입주를 6개월 앞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1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부부가 프리미엄으로 지불했던 3,500만 원은 순식간에 날아갔고 오히려 마이너스 1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바뀌다니. 미나 씨는 당황했지만 민재 씨는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라며 낙관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의 전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3억 9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같은 단지의 전세 호가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미나 씨는 말했죠. 그럼 1억 4천만 원을 우리가 메워야 해? 어디서 그 돈을 구해? 민재 씨는 대답했습니다. 전세 반환 대출이랑 신용대출 받아서 돌려주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미 분양권 중도금 대출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분양권을 마이너스 2천만 원의 금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프리미엄 3,500만 원 주고 샀던 매물이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5,5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결국 부부는 분양권을 팔고 추가 대출을 받아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분양권과 갭 투자로 3년도 안 돼서 1억 5,500만 원을 잃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부부는 망연자실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를 꿈꿨던 부부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주와 의정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앞으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양주와 의정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와 그 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들은 어디이고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하락 이유는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롯데캐슬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 931세대 최고 27층의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들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 대규모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3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3층, 10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저층 매물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중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6동 중층이 5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고 201동 탑층은 5억 8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인데도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입니다. 2018년식 1160세대인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옥정 신도시 호재로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신도시 중심 상권과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옥비 초등학교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812동 1404호 매물이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4타입 1802동 10층 매물은 4억 7,500만 원, 1813동 고층 매물은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도 아직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의정부와 양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로 대부분 미달을 기록했던 양주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경남 하너스빌 북한산뷰 4블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6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458세대의 이 아파트는 84타입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평균 4억 6천만 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층수 상관없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8동 중층 매물로 분양가 4억 4,3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 다소 비싼 분양가로 미달이 났었고 하락장이 맞물려서 마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6대1을 넘었던 의정부시 용현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탑석역 호재로 경쟁이 높았는데요.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6억 2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고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636세대로 25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타입 상관없이 무피에서 마피까지 나와 있는데요. 103동 12층 매물은 분양가 6억 1,04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해서 6억 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의정부에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높게 나온 단지도 있는데요. 의정부역 앞에 있는 더샵 의정부 링크시티의 경우 현재 84타입 매물에 프리미엄이 1억까지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지와 입주 시기, 단지 규모 그리고 주변 호재에 따라 분양권 시세가 다른 상황입니다. 양주와 의정부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의정부는 24년 초 증가했던 미분양 매물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최근 늘어나면서 아직 500세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에는 미분양 매물이 일부 소진되긴 했지만 현재 500세대 이상 쌓여 있습니다. 적정 수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의정부에는 24년부터 쭉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점차 소진되면서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에는 23년, 24년 수요에 비해 10배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앞으로는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기존 신축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는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경기 북부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의정부역과 탑성역 인근 그리고 옥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교통망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이 가망이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이릅니다. 특히 옥정 신도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신도시는 초창기에는 공실과 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온 예가 많으니까요. 다만 현재 옥정의 상가 공실 상황과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당장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단기적 접근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향후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고 신도시 인프라가 모두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옥정 신도시가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옥정 신도시와 밀락지구를 포함한 의정부, 양주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건물만 많이 지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몇 년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호재만 믿고 덤비기보다는 실제 생활 인구와 수요, 인프라 등 전반적으로 살핀 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살던 집 보증금과 모았던 돈, 신용대출,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 전세는 3억 5천만 원. 갭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과연 그녀가 갭 투자로 매수한 아파트는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2021년 화장품 회사에 재직 중이던 32세 박은영 씨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뉴스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모임 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 특히 친한 지인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은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영아, 너도 이제 저축 그만하고 투자해. 이제는 월급만 모아서는 안 돼. 마침 내 집 마련의 욕구가 계속 차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서울의 전세 아파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전세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계속 전세를 살아야 할지 이참에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가 곧 강화된다며 서두르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주변 지인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며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은영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대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산이 요즘 뜨고 있어. GTX 뚫리면 서울까지 20분이야. 지금 사두면 대박 날 거야. 그 말은 마치 기회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은영 씨는 곧바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부동산 카페, 유튜브, 블로그 모두가 일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GTX 개통, 일기 신도시 재건축, 킨텍스, 호수공원과 백화점, 3호선 역세권까지. 일산은 단순한 수도권 도시가 아니라 서울의 버금가는 도시로 보였습니다. 은영 씨는 주말마다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킨텍스 주변 GTX 개통역 인근에는 벌써부터 공사가 한창 중이었습니다. 당시 은영 씨는 한창 정비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실제 사례들로 간접 체험했죠. 그래서 더 일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를 노렸던 거죠. 그렇게 임장을 다니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거래를 잘한다는 법인부동산이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의 망설이는 표정을 읽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중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1억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은영 씨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GTX 킨텍스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일산의 중심 상권과도 가까운 입지. 게다가 학교들도 가까웠습니다. 또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몇십 년 된 곳치고는 너무 괜찮았죠. 리모델링까지 완료된 집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꼭 계약해야겠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날 저녁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번에 정말 사고 싶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부모님은 망설였지만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은영 씨는 살던 집 보증금을 최대한 끌어모았고 부족한 금액은 저축과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채웠습니다.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 전세는 3억 5천만 원. 갭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긴 거야. 드디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 그녀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큰 수익을 낼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GTX가 뚫리고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그녀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계약 후 호가 시세는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은영 씨는 이미 8억에 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일산집 요즘 시세가 8억까지 올랐어요. 너무 잘 샀다. 더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제라도 투자하길 잘했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대출 부담이 커졌고 한때 줄을 섰던 수요자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영 씨가 매수한 주엽동의 구축 아파트는 2021년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매물이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반 만에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주변 단지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 위치한 아파트의 44평형은 고점 12억 5천만 원에서 7억까지 떨어지며 무려 5억 5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락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매물은 쌓여만 갔습니다. 은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같은 평형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3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재건축 호재가 아직 있고 GTX도 있으니까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였습니다. 은영 씨의 집은 전세 시세도 급락했는데요. 3억 5천만 원이었던 시세가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계약하려면 임차인에게 8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금은 1,500만 원밖에 없었고 신용대출을 알아봤지만 최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은 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집 살 때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아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영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한참. 현재 은영 씨는 매달 시세를 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 집을 샀을까? 남들이 사라고 하니까,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후회는 점점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세 살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기다릴 걸 그랬어요. 부동산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는데. 현재 은영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는 22평 기준 4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은영 씨가 매입한 금액인 6억 2천만 원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체 고양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고양시는 GTX,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창릉 신도시 같은 굵직한 호재들로 늘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호재는 많은데 왜 떨어져서 안 오를까?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로 거래가 얼어붙고 매물이 쌓였지만 2025년 지금 고양시는 바닥을 확인하며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그리고 덕양구의 부동산 하락 사례와 현재 분위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크게 일산과 덕양구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1기 신도시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로 분당과 함께 199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당시 쾌적한 환경과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 증가와 함께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들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집값 상승이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GTX 노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된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통 이후에도 큰 상승이 없자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일산과 함께 고양시의 다른 한 축인 덕양구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삼송지구, 원흥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일산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덕양구 역시 과잉 공급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덕양구 중에서도 최근 들어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앞으로 고양시의 시세를 이끌어갈 곳은 덕양구의 덕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은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DMC자이 더 리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하락장일 때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덕은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는 84타입 분양가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입주 2년 반 만에 1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3억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고양시 부동산은 신규 택지 지구 개발과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양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100세대 최고 49층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주협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킨텍스가 가깝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백이동 42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보다 고층 매물이지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일산은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지수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일산 아파트 매매 지수는 상승장 대비 약 30% 하락했으며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세가율이 7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실거주 수요가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덕양구는 공급 과잉으로 일부 단지가 하락했지만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덕은지구는 예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덕은지구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덕은지구가 서울 상암동과 인접하고 한강 조망 및 신축 프리미엄을 누리는 덕분입니다. 젊은 층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며 덕양구의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는 역세권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2019년식 297세대로 앞서 살펴본 포레나 킨텍스와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단지 규모가 작은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7억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1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백이동 4401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7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70대 부부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했습니다. 17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11억에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층수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이 1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동일 타입, 동일 층수 기준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가 4곳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과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 매물 승계가 가능한 풍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풍동 더샵 더 데이엔입니다. 64타입 분양가 6억 1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에 마피가 붙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06동 저층 매물인데요. 조합 분양가 6억 463만 원에 마피 3천만 원이 붙어서 5억 7,4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풍동 인근에 20평대 신축 단지가 없어서 시세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 시세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일 정도로 공급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고양에는 2022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덕은지구의 신축 매물들이 이 시기에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신축 단지 시세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장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지역 내에서도 유독 덕양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은지구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과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